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풍문으로 드로소를 시작했습니다. 박사학 기자 자리했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많은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특별공급 청약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집을 팔 때나 살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동산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당장 1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도 변화가 생깁니다.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살면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집값이 9억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2년만 거주하면 연 8%씩, 10년이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10년을 가지고 있었어도 살지 않았다면 최대 4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억 원이 안 넘으면 원래 비과세고요. 이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대부분 이제 넘다 보니까 양도세를 좀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기존의 이제 보유 기간별 공제에서 이제 거주 기간 따로 보유 기간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첫 번째. 만약 다주택자가 올해 한 채만 남기고 팔아 1주택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이 될까? 가능은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실제 취득날과 상관없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거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크게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6에서 70%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올라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확대돼 75%까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6월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많이 늘어난 종부세를 내고 버티거나 증여를 택할지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매도를 하려니 그거는 또 세금이 워낙에 크고 그러다 보니까 보유는 해야겠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보유를 나눠서 하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증여는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달라진 청약제도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맞벌이 3인 가구도 민영주택 신혼특공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월 889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준공 즉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3에서 5년, 민간택지에서는 2에서 3년 거주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어 청약 때 목돈 조달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